17번은 발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학년 모의고사에서 1번부터 3번에 있었던 문제의 패턴하고 다르지 않죠? 자, 35번. 말하기 방식 물어보는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적절한 거니까 하나가 딱 눈에 띄겠지,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다 읽고 나서 풀면 될 건데, 자, 1번부터 5번 선지를 봐봐요. 낯선 선지 없어요, 여러분. 개념 정의하는 거. 그죠? 자, 2번처럼 요청에 따라 정보를 추가하는 거. 진행 순서 안내하는 거. 자, 그리고 청중의 반응 확인하는 거, 공유하는 기억 환기하는 거. 자,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낯선 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자주 나오는 선지잖아. 쌤 늘 얘기하지만 합법과 작문은 선지가 반복돼요. 제시문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선지가 출제 요소니까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찾아가면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35번은 다 읽고 나서 혹은 읽는 와중에 나 여기 있어라고 손을 흔들어 줄 거야. 우리 화법과 작문 말하기 방식에서 많이 봤잖아. 나 여기 있자 손을 흔들어 줄 거예요. 다 읽고 푸시면 되고요. 아, 민정이 가라고. 나 뭔 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갑자기 뭔 소리인가 했다. 민정이 가야 되는 소리네요. 아, 민정이가 이 시간이 수학학원이 겹쳐가지고 4시에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알람을 맞춰놨어. 자, 36번은요. 기억부터 디귿을 구체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를 보면 늘 선지의 구조를 보면 출제 의도가 보인다 했잖아.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잖아요. 그럼 목적이야. 맞죠? 자, 그리고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눠져 있죠. 그럼 제시문이 첫 번째 문단은 도입부, 마지막 문단은 정리부, 중간 부분이 뭐가 되겠네? 전개부가 될 거야. 그럼 읽으면서 얘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지? 이제 읽으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자, 과정, 비교, 동영상과 사진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나 자료 활용과 관련되는 문제인 겁니다. 얘는 읽으면서 갈 거고요. 자, 37번은 청중의 반응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청중의 반응 물어보는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면 그냥 보기하고 선지만 짝짓기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했지.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하는 방식과 같이 나오는 선지가 늘 반복된다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선지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학생 1부터 갈까요? 자, 설명이 빠져 있어서 알고 싶었어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학생 1. 정보의 효용성이라는 거는 효용성이라는 게 뭐고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럼 학생 1만 읽어도 4번이 바로 답이네.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자, 나머지를 보면 학생이 자, 있다고 알고 있어. 배경 지식이죠. 자, 역할을 수행하는지 누리집에서 검색해야지. 이건 지금 추가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추가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학생이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는 거 맞고요. 학생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학생 3. 정보가 흥미로웠지만, 자, 흥미로웠던 점 얘기했고, 믿을만 할까? 신뢰성의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아봐야겠어. 마찬가지 추가 활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학생 3.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 맞고요. 자, 정보의 효용성을 판단한 거. 없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흥미로운 정보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효용성은 없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탐색. 아까 찾아봐야겠어.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가죠. 여러분, 이런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읽을 때 독서 지문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죠? 생명과학 지문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식의 독서 지문이 확장되고 심화돼서 독서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화법과 작문에 나와 있던 제시문들이 이런 것들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실제로 1학년인가 2학년 모의고사에 안구와 관련된 거 우리 풀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 눈의 구조와 관련되는 거, 이거 안구와 관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시문이 확장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단이 도입부,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전개부, 마지막 문단이 정리부가 될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문단부터 갑니다. 자,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뭐뭐 합시다. 청유형 어미잖아.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반응을 살피며 떠오르지 않으시죠? 했죠? 그러면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했으니까 뭐 하는 거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잖아. 아까 선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그지? 자, 않으시죠?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자, 물에 사니까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에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눈꺼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눈꺼풀의 역할은 뭐인 겁니까?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사람의 눈꺼풀처럼 예시죠. 자, 눈을 덮어주는 뭐가 있어요? 피부가 있어서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가 오늘의 발표 주제인 거예요. 그죠? 자, 도입부가 나왔으니까 기억, 청중의 관심 유발. 자,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물고기에게서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물고기가 눈을 감는 모습. 원래는 물고기는 눈을 감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도록 한 거 맞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 지금 1번 한 사람 있는데 세연아 몇 번 했어? 처음에 2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해결했고요.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전개부로 갑니다. 자, 먼저 눈을 개폐하는 물고기 뭐부터 소개할 거예요? 망둥어부터 소개할 겁니다. 화면 보여주죠? 시각자로 나와요. 동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망둥어가 눈을 닫을 때 이렇게 눈이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여러분, 이어서니까 순서잖아요. 선생님이 항상 늘 순서가 나오면 주의하라 했지. 왜? 이 순서를 뒤집어서 오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어서 눈 아래 피부가 올라와서 눈을 덮어준답니다. 함몰된 눈이 다시 올라오면 피부가 내려가서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요. 그래서 닫을 때와 열 때 개폐 과정을 보여줬죠. 자, 망둥어의 눈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료 활용. 자, 망둥어와 물속에서만 사는 둥근 망둥어의 안구와 눈 근육을 각각 그린 그림이에요. 비교해야 되겠죠. 자, 망둥어 눈 근육은 그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대요. 그래서 눈 근육이 수직 방향으로 수축해서 안구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어떻게 한다는 거고 눈을 닫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둥근 망둥어는 눈을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아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지? 차이점.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망둥어 눈의 개폐는 사람의 눈 깜빡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갯벌 속에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이제 전개부가 들어갔으니까 36번에 금방 아까 망둥어 나왔잖아요. 니은 눈의 개폐 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눈과 눈 아래 피부의 움직임을 아까 순서대로 이어서 해서 설명한 거 맞죠? 닫히고 열리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3번 망둥어의 눈의 개폐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둥근 망둥어의 눈 근육과 비교해서 그림을 보여준 거 맞죠? 네, 그럼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쭈구리가 안 나와서 4번은 안 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자, 민물고기 꾸구리네, 쭈구리가 아니고. 네. 자, 꾸구리도 망둥어처럼이니까 공통점이에요. 눈을 개폐합니다. 그럼 개폐하는 물고기로 지금 망둥어하고 꾸구리. 둘 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네, 그죠? 내가 망둥어를 얼마나 지금 신경 써서 발음하고 있는데 꾸구리가 나와가지고. 자, 망둥어가 아니고 다들 이름이 어렵네, 그죠? 자, 꾸구리는 공통점이다, 그죠? 자, 그러면 사진 또 자료 보여줍니다. 나란히 놓여 있어요. 왼쪽 사진은 밝은 곳에서 꾸구리가 눈을 덮는 모습. 자, 오른쪽 사진은 어두운 곳에서 꾸구리가 눈을 활짝 여는 모습. 자, 닫는 모습, 덮는 모습과 여는 모습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꾸구리는 낮과 밤 중 언제 주로 활동할까요? 아까 눈이 언제 열려 있었죠? 어두운 곳에서 열려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 활동하겠습니까? 밤에 활동하겠죠. 자, 봐. 여기도 잘 봐.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럼 청중들이 밤에요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추론하시고. 자, 야행성인 꾸구리는 어두운 밤에 먹이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했어요. 그럼 꾸구리가 나왔으니까 36번의 4번.
자, 두 물고기의 눈 개폐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뚱망둥어의 동영상과 꾸구리의 사진을 제시해야겠어. 아까 여기 말뚱망두거 동영상 있었죠.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꾸구리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지?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건 디귿일 거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 정리부를 봐야 되겠네요. 오늘 발표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라고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말뚱망두거와 꾸구리의 모두 공통점과 다르죠. 차이점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지금 꾸구리 눈이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두 사진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제시해야겠어라고 했는데 일단은 꾸구리의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을 나타낸 거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었었고요. 그리고 니은에서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니까 5번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35번의 답이 4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발화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 발표 순서에 대해서 나오잖아. 순서를 안내하면 청중의 이해를 돕거나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효과는 무조건 세트예요. 그리고 발표 순서는 첫 번째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의 처음에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지우고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왜냐면 발표 순서를 얘기할 건데, 끝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예측하면 읽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중간에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앞부분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은 첫 번째 문단을 얘기하지만, 두 번째 문단의 처음 부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 읽고 없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셨으면 됐을 거고요. 자, 그리고 합법과 작문 세트 문항이 나올 거예요. 자, 38번부터 42번 전통문화 연구 도가니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가는 그 화법이고요. 자, 나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입니다. 늘 얘기하죠. 가의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으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38, 39, 40, 41, 42 다섯 문제가 딸려 있으니까 가의 화법과 관련되는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그죠? 그리고 가하고 나 두 개를 모두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작문과 관련되는 문제가 또 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38번. 가의 학생 1의 말하기 방식이죠. 아마 학생 1이 뭐의 역할을 할 거야? 사회자의 역할을 할 거야. 그럼 사회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생 1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워가면 돼요. 그죠? 자, 39번. A와 B의 말하기 방식 비교하는 문제니까 A 읽고 지우고 B 읽고 지우면 됩니다. 아까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라고 했지? 그게 지금 40번 문제네요. 그지? 자, 가에서 학생 1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메모한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에 반영된 양상을 찾으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나를 읽을 때 가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읽고 비교하면 잘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지를 보면 여러분, 자, 학생 누구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누구의 발화를 토대로 작성된 니은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도 오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내용과 발화자가 잘못 연결될 수 있겠죠. 뭐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를 읽고 나서 여기서 발화자와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1번은 나의 글쓰기 방식. 적절한 거니까 마지막에 하나 찾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글쓰기 방식에 자주 나오는 거 다 나왔어. 경업, 예상되는 반론, 예시, 원인, 인용. 자, 이 키워드들을 기억하시고 제시문을 읽을 때 찾으면서 바로 1 찾으시면 되고요. 42번은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마지막 문단이 이거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로 고친 거예요. 그러면 요 마지막 문단과 요 네모 박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수정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부터 가볼게요. 자, 학생 1 나왔네. 38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교지에 글을 실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에 나와 있는 글의 매체가 뭐인 거예요? 교지인 거예요. 나의 매체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다는 전통 한지에 대해 쓰기로 한 거 기억나지? 라고 해서 이제 이전 대화 내용을 환기시키고, 자, 전통 한지의 우수성부터 얘기해 볼까? 라고 해서 대화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38번이 적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 1이 나왔을 때마다 풀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적절한 거 하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다 학생 1을 다 읽고 해결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A가 나옵니다. 39번 문제 있었죠. 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전통한지의 우수성 얘기할 겁니다. 자,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자, 학생 3이 얘기하죠. 전통 한지는 보존성이 좋대요. 자, 서양 종이하고 전통 한지를 대조해서 전통 한지가 빛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요 학생 이해 봐라. 잘 보세요. 서양 종이는 빛을 받으면 색이 잘 변하는데 전통 한지는 빛에 더 강하다는 말이지? 라고 질문했죠.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자기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할 때 그와 관련되는 선지가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학생 3이 응, 동의해요.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에도 당나무로 만든 종이가 있지만 우리 전통 한지가 더 질기고 오래 간대. 우수성을 얘기했고요. 자, 더 질기고 오래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A가 나왔으니까 39번을 일단 해결을 한번 하러 가보죠. 39번 문제는 다 맞긴 했던데. 자, 학생 2, 이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자, 학생 2는 학생 3의 발언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아까 여기 있었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있었죠? 그럼 39번 1번 맞는 거고요. 자,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했어요. 여기 자, 아까 유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도 봤는데 이래서 그렇다고 하더라. 덧붙여줬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계속 갑니다. 학생 1.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제작 업체도 많이 줄었답니다.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도 별로 없대요. 그럼 이건 뭡니까? 문제점이겠죠. 자, 그래서 학생 1이 화제를 전하네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질문을 형태를 통해서 화제를 지금 전환했습니다. 주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이지. 자, B로 갑니다. 자, 이제 해결 방안이에요. 자, 학생 2는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국내산 당나무만 사용하고 기술 전수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학생 3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2는 전통 한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데 학생 3은요,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학생 2하고 학생 3의 견해가 대조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서 학생 2가 민가 수입산 당나무로 만들면 품질이 낮아진다라고 하니까 학생 3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의문을 제시하면서 보존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B 부분을 가지고 39번을 해결하죠. 자,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한 후 여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4번. 아까 학생 3은 학생 2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있었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 자, 5번이 틀렸겠네요. 자,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자, 이렇게 B까지 해서 39번 해결했고요. 자, 그러니까 학생 1이 너희는 각각 전통 한지의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 2의 입장이죠. 두루 사용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 학생 3의 입장이죠. 인 거지 라고 해서 지금 학생 1,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학생 1이 학생 2의 입장과 학생 3의 입장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둘 다 일리가 있다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학생 2가 제작 기술의 자부심을 갖고 명품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 오른쪽. 자, 학생 3은 사용 가치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 한지가 친환경 소재, 인체 친화형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서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1이 이 내용을 종합해서 나의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8번을 해결하러 가면 되겠죠. 자, 아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거 없었고 추후 모임에 논의할 건 마지막에 나올 건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없었어요. 대화 참여자의 입장을 확인한 건 있었지. 아까 너는 그렇고 너는 그렇다는 거지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없습니다. 아까 이거 세연이 3번 했더나 5번 했더나? 네? 저 38번 맞았어. 아, 그래요. 근데 잘못 체크했나 보다. 자, 그리고 아까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해서 아까 대화 내용 전환했죠. 화제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걸 거고요. 출처를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적절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읽고 한꺼번에 찾긴 했는데 헷갈릴 수 있거든요. 발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온 것 같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와 관련되는 38, 39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일단 40번에서 요 발화를 누가 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지? 자, 여기 지금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한다 유럽에서를 아까 누가 얘기했죠? 학생 2가 얘기했습니다. 기억의 내용 맞네요. 자, 그리고 니은. 자, 보존성이 뛰어나다 라는 거 아까 누가 얘기했죠? 학생 3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자, 빛에 안정적이다. 즐기고 오래간다가 다 아까 A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 빛에 안정적이다 라는 얘기 학생 3이 얘기했었고요. 즐기고 오래간다도 학생 3이 이야기한 거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리을. 전통 방식, 국내산 당나무, 기술 전수가 중요하다.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건 누구였습니까? 학생 2였죠. 그지? 그리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학생이었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고 이 내용들을 어디서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나에서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읽으면서 아까 41번에서 봤던 키워드, 경험, 예상되는 반론, 예시, 원인, 인용을 기억하라 한 번 더 하시고요. 적절한 거 찾을 겁니다. 첫 번째 문단. 자, 아까 가에서 여러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를 학생 1이 얘기했었죠. 자, 전통 한지의 장점 나옵니다. 아까 A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보존성이 우수하다. 학생 3이 얘기했었죠. 학생 2가 유럽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서 전통 한지처럼 당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 아까 주변국들의 얘기로 학생 3이 중국하고 일본을 예로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게 더 보존성이 좋다 했었지. 자, 그러나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었어요. 자, 유럽에서는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학생 2가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국내에서는 제작업체도 전수자가 줄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해결 방안이었죠. 자,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우선 전통 한지의 원형을 지켜나가기 위해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제시했던 거예요? 학생 2가 제시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전통 한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학생 2의 입장이고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네, 학생 3의 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학생 3이 친환경 소재, 인체 친화형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했었죠. 그게 지금 예시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40번 가봅시다. 자, 아까 여기 자, 유럽에서는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된다라는 얘기가 가에 있었는데 나에서도 유럽에서 문화재 복구에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한지의 우수성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지? 국내에서는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수성하고 연결된 게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 바로 나오네요. 자, 보존성이 뛰어나다라는 거 아까 세계 기록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빛에 안정적이고 즐기고 오래 간다라는 내용에서 즐기고 오래 간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더라. 그지?
자, 그리고 리을. 전통 방식 국내산 당나무 기술 전수 같은 경우에 전통 한지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이 범주화되어서 분류가 된 거 맞고요. 그리고 미음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의 노력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맞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41번에서 경험 없었죠. 예상되는 반론 없었죠. 아까 일례로 예시 있었어요. 그죠? 답 3번. 문제 상황은 사용이 부진하다는 거였잖아. 그거의 원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보도자료 인용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한눈에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42번은 이제 요 마지막 문단하고 요 보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봐야 되지. 자, 한지와 기술 제작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세계 문화적 유산이다가 추가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했거든. 그럼 이거는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잖아. 전통 한지와 기술 제작의 원형을 보존해서 품질을 유지하자라는 건 아까 학생 2의 의견이었고요. 전통 한지의 사용을 확대해서 전통 한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학생 3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뀐 부분에는 한지,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학생 2의 의견과 학생 3의 의견을 두루 활용해서 구체화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죠? 그럼 그것과 가장 유사한 선지가 지수야 몇 번이고? 3번이 되겠지. 자, 기대 효과는 없어요, 지수야. 기대 효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지금 기대 효과는 없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하셨으면 되고. 자, 그리고 43번부터 45번 장문입니다. 여러분, 장문이 나오면 장문도 늘 나오는 문제가 같죠? 마찬가지 글쓰기 내용, 글쓰기 방법 나올 거예요. 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읽으면서 문단별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지워가면서 풀면 되고요. 읽으면서 해결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44번은 조건에 맞는 글쓰기잖아. 그럼 조건 찾으면 되겠죠. 자,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드러나야 되고요. 글의 5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일단 5번째 문단을 읽고 5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내용 조건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제시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45번처럼 자료 활용하는 문제 나올 거죠. 자, 이렇게 문단을 나눠줬네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선생님 그냥 읽으면서 풀려고요. 네, 그래야지 내용이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문단이 44번. 이렇게 1, 2, 3, 4문단을 읽으면서 43번하고 45번을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읽고 나서 43번하고 44번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여기 문단 번호 적어놓은 거 보이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부터 갑시다. 일단 장문 상황. 학교 신문이 매체예요. 그러면 예상 독자는 학교 구성원이겠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는 글을 쓸 겁니다. 그러면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자, A에 들어갈 거를 적는 게 44번 문제였고 첫 번째 문단부터 갑시다. 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잖아요. 그럼 전망.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필요성.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네? 문제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43번에서 지수야 지울 수 있는 거.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는 실태와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이 나왔어요. 5번 지울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4번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 인식 형성이 왜 중요합니까?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4번하고 5번 지울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45번 가보죠. 자, 실제로 4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예은이, 주연이, 지수가 틀렸던데.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이랑 관련되는 건 선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죠? 디귿을 활용하여. 땡땡 생태연구소 박사님이 자 현재 각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지만 감축하더라도 2020년에 출생한 세계 각국의 아이들은 전 세대에 비해서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부정적인 전망 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그죠? 심각성이에요, 그지? 자,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폭염으로 인해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 되겠죠? 그러니까 3번 맞는 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문단 가죠. 자, 그럼 문제점이 나왔어요. 자,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원인, 그럼 문제점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자,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후 대응 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 어렵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두 번째는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왜?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천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 두 가지로 나눴어요. 다각도로 분석했어요. 문제점의 원인. 자, 그러면 지수야 43번에 몇 번 지울 수 있죠? 네, 3번 지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나왔으니까 45번에서 1번 해결할 수 있겠네요. 기억의 1. 자, 금방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원인이잖아.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죠. 자, 첫 번째 몰라서, 그지? 자,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 기회가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가 다 뭐에 해당하겠네? 몰라서에 해당할 거고요. 참여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가 뭐에 해당할 겁니까?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1번.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 자, 대응 방안에 무관심한 거, 관심이 없는 거, 그죠? 그리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 이건 여러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즉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에 해당합니까?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 이렇게 분류를 해줬어야 되는 거다. 그죠? 답 찾았어요. 자, 이렇게 해결을 했다면 여러분 이제 43번에도 선지가 2개밖에 안 남았고 44번 문제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아마 빨리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가죠. 자,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그럼 이건 뭐가 나온 거야? 해결 방안이 나온 거죠. 자, 우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해결 방안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게 뭡니까? 담화 표지입니다. 자, 우선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 된다. 왜? 아까 몰라서 안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적인 차원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아까 어떤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 자기의 그 개인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까지가 해결 방안이 될 겁니다.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수야 43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네요? 2번? 청소년 지원 정책이 나왔나? 지원 정책 안 나왔죠? 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나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1번 지우겠네요. 그럼 안 나온 거 몇 번 되겠네? 하나 남았네. 2번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했으니까 나머지를 해결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세 번째 문단에서는 자,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과 관련되는 게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4번 아까 기억의 1 여기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기억의 2 참여 활동, 구체적인 참여 활동을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 4번 청소년 다수가 참여한 활동들을 참여 기회가 없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로 추가해야겠어. 가능하겠죠?
자, 아까 네 번째 문단은 참여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니은. 여기. 자,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대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의 실천 연계적 교육으로 실천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몇 번째 문단이었습니까? 네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의 한계를 지적했죠, 금방. 그러면서 세미나 참여자들이 동의한 내용,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 문단의 니은을 활용하는 거 가능하겠다, 그지? 자, 그리고 4번요. 기억의 1하고 2는 아까 했고, 그럼 5번 가면 되겠지? 자, 기억의 2와 니은을 활용하여 지역환경 개선 활동. 여기 아까 지역환경 개선 활동. 기억의 2에 있어요. 자, 캠페인 또 기억의 2에 있죠. 자, 이것과 연계될 수 있는 활동들을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서 아까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게 네 번째 문단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학교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니은에 나왔죠? 자, 이러니까 기억의 2와 니은을 모두 활용해서 네 번째 문단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와, 과로 연결되어 있는 선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이끌어낸 결론이 이 두 개를 모두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결론이어야 된다, 일단.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면 걔는 오답이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답을 만드는 사례가 최근에 화작 문제에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번 해결했고 마지막 문단을 가지고 44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청소년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면 된다는 거지. 그럼 두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그죠? 자, 그럼 1번은요. 심각성도 없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심각성이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가 없지. 환경을 위협한다. 심각성인데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없어요. 자, 모두가 실천해야 된다.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소년과 멀리 있는 게 아니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그죠? 심각성도 없고 애매하고. 미래를 위협한다. 심각성. 청소년의 삶에서 대응을 실현해야 된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둘 다 있는 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화법과 작문은 늘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출제 요소들을 제시문에서 정확하게 빨리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무조건 2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 했어요.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